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두 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든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거래계약서에서 1번입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6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6번. 자, 그럼 요거는 거래계약서에는 유일하게 암기사항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 거래계약서의 필요사항은 암기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암기해보죠. 우리 이렇게 암기했었죠?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일지라도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뭐 뒤에는 안 해도 되겠죠. 자,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일지라도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된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여기네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다가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냥 느낌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 가로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맞네요. 5번이나 출제됐었네요. 자, 5번입니다. 자, 5번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사유예요. 임등취. 자, 거래계약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이고요. 위에 있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리고 이거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뭐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뭐 이런 거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요. 하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거래계약서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맞는데요. 이것도 그냥 느낌대로 풀면 안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암기해보죠.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된다. 이게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건의 인도일신 여기입니다. 물건의 인도일신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다. 8번입니다. 8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9번입니다. 9번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10번입니다. 10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예, 맞는데요. 중요하고 이것도 그냥 바로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먼저 외운 사항을 한번 체크하고 그 안에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체크합니다. 자, 한번 체크해보죠. 외워보죠.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입니다.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여기네 조건, 설계 조건.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거 내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기억 속에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가 어떻게 외웠고 그 외운 내용이 이게 들어있구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답이 맞구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냥 딱 보자마자 이 느낌대로 외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이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외우고 찾아내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맞네요. 자, 여기서는 이 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주체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 할 수 있다가 논점이에요. 맞습니다. 12번입니다. 자, 1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 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니죠? 거래계약서는요, 표준 소식, 법정 양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소식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용은 권장사항이지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거래계약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서입니다. 참 자주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죠. 자, 14번입니다. 14번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인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맞네요. 15번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다. 라고 한번 외워봐야 되겠네, 그러면.
자,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계약서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봅시다. 하나씩. 자, 계약일 있어요. 계약일. 설계 조건, 계약이 여기 있네.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여기 있어요. 물건의 인도일시 있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자 여기 있어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워낙 많이 나왔던 거 설명서 교부일자 여기 있네요. 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다. 예, 이거 다 들어있네요. 하나, 요거 5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 표록상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네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중요하죠.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 취사입니다. 임등 취사유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 자, 17번입니다. 자, 1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되죠. 아니 된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 당해 중개인을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렇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만 소명 및 나누면 된다? 아니죠? 개공만 소명 및 나누는 게 아니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소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20번 중요한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정에 1초만 벌금이 처해진다 아니죠? 1, 2초만째 행정형벌. 행정형벌 사유가 아니고 행정형벌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임등취 사유예요. 임등취 사유.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취. 자, 21번입니다. 자, 보시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우면 쉬운 거고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거래금액의 지급일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중개대상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적이라는 경우 그 약정은 거래계약서의 기재할사항에 해당한다. 거래계약서의 기재할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을 찾는 거죠. 그럼 이런 걸 그냥 바로 풀지 마시고 일단 암기사항을 빨리 옆에 써놓고 체크하는 거예요. 확인을.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임무로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 조건과 가약금 임무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여기서 거래금의 지급일자, 필요적 기장 맞네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은 이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요거 조건, 거래계약 필요성 들어있고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있어요. 당사자의 담보책임을 면적이는 그 약정 내용, 특약사항입니다. 이게 특약사항, 약정 내용이에요. 특약, 요거예요. 특약 또는 뭐 약정, 요거네요. 들어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게 요거.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만 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22번입니다. 2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 23번입니다. 2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맞네요. 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그리고 각각 파트에 다 시험에 뭐 여러 번 나왔던 거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3년 이상이고 거래계약서는 5년 이상 보존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각각에서 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네요. 자, 그럼 25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아니죠. 공란으로 둘 수 없습니다. 자, 매수인의 성명은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사항이에요. 인적사항은. 자,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성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그 중에서 요거예요. 인적사항. 그럼 거래당사의 인적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공란을 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인적사항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이제 지금 기재사항이 아니고 생년월일 같은 거, 이런 거. 전화번호, 이런 거. 성명, 주소, 생년월일, 뭐 기타 등등. 이거 인적사항인데요. 그럼 인적사항은 공란으로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둘 수 없고요. 만약에 공란으로 두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이에요. 그래서 공란으로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두면 안 되고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반드시 기재할 사항,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당합니다. 자, 26번입니다. 이 질문 중요하죠. 항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사항하고 이 거짓계약서 뭐 이런 거 작성하면 임등치라는 게 이 두 가지가 거래계약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요. 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사입니다. 임등취사유예요.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맞네요. 27번입니다. 자, 27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다. 그죠? 중개가 완성시 하는 거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 아닙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 거래계약서 필요주기지상 뭐 워낙 많이 나온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고 한번 체크해 보죠. 다음의 사항 해서 가로 열고 기업 물건의 표시 니은 거래 예정 금액 디귿 물건의 인도시 리 권리 이전의 내용 미음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 비읍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숏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 금액 이런 것들 중에서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3개이다. 자, 이걸 빨리 이제 외운 내용을 적어 놓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대입해서 맞춰 보셔야 돼요. 자,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자, 하나 봅시다. 자, 물건의 표시, 요거네요. 물건의 표시 필요사항 맞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이 안에 안 들어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물건의 인도일시 있어요. 물건의 인도일시 있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있어요. 권리 이전 내용 권자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내용 이 안에 없어요. 토지 이용 계획 내용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있어요. 인적사항 있습니다. 권리 취득에 따른 조세의 계략적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필수 기사항이 아닌 것은 하나, 둘, 3개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에서는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외우면 난이도 최상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냥 읽어서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코드를 암기해서 자꾸 써보고 그리고 설이 뭐고 개가 뭐고 이런 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문구는 어차피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몇 번만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만 외우면 쉽습니다. 자, 29번입니다. 자, 요 질문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깜빡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해 중개가 완성된 경우 거래계약서에 법인의 대표자가 소명 및 날에는 아니죠. 분사무소에는 대표자라고 안 하고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소명이 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가 소명이 나는 거고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소명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전국의 분사무소마다 대표자가 다 가서 소명이 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책임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책임자가 소명이 나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자, 중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서명 및 날인해야 돼. 따라서 이 2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밋이에요. 따라서 2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